오늘은 그 테드 윌리엄스와 동시대에 뛰었던 선수 스탠 뮤지얼 선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탠 뮤지얼 선수도 테드 윌리엄스 선수 못지않게 국내에 많이 알려진 선수기도 하고 또 한국 방문도 한번 했었던 선수입니다. 이분은 1920년생이고요. 2013년도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분도 원팀 플레이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정말 최고의 스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선수 생활은 1941년부터 1963년까지 23년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통산 3,026경기라는 많은 경기에 뛰었던 분이고요. 통산 타율이 3할 3푼 1리, 통산 안타가 3,630개의 안타를 쳤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이분도 475개의 통산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MVP 3번이나 올랐죠. 테드 윌리엄스가 조금 아쉽게 2번에 그쳤다면 이번은 3번의 MVP를 받았고요. 타격왕 역시 7번이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분이 다른 점은 몰라도 올스타전 출전은 무려 20번이나 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세인트루이스에서 왜 이분을 최대의 스타라고 꼽느냐면은 원팀 플레이어로서 23년 동안 뛰기도 했습니다만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3번이나 안겨준 그런 대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원래 그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예요. 그 바로 옆집 이웃에 마이너리그 투수였던 조 바바우라는 선수가 있어서 스탠 뮤지얼 선수도 이 바바우라는 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야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5살 때 역시 세미 프로 팀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도 역시 테드 윌리엄스 선수와 마찬가지로 투수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데뷔전에서 6이닝 동안 탈삼진 13개를 잡아내면서 와, 이거 대단한 선수인데? 이런 평가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스카우트가 됐을 때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로서 스카우트가 된 좀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아마 10대 때 가다 보니까 향수병에 걸렸대요. 집에 가고 싶어, 고향에 가고 싶어. 게다가 이분이 좀 결혼을 일찍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마이너리그 있을 때 주급이 $16였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도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탠 뮤지얼 선수가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당시 이 세인트루이스 감독인 디키커 감독이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가 은퇴하면 큰일 나지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집을 렌트까지 싼 가격에 렌트해서 하려고 이렇게 배려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딱 보다 보니까 이 선수가 투수로서의 재능보다 오히려 타자로서의 재능이 더 뛰어나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우리로 따지면 좀 추인수 선수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또 게다가 이 선수가 그때는 뭐 투타 경험을 같이 하는 투수도 뭐 타석에 들어서고 이런 경우 흔했었는데 수비를 하다가 다이빙 캐치하다가 어깨를 다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야수로 전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스탠 뮤지얼 선수는 여러분 잘 찾아주시면 무릎을 좀 많이 구부리는 특이한 타격폼인데 이런 타격폼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선수가 타자로 전념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1941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이렇게 주전으로 뛴 지 2년 만에 1943년도에 첫 번째 MVP를 받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선수가 됐어요. 근데 이 선수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건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1945년도에는 이 선수가 해군으로 또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기도 합니다. 별명이 스탠더맨이에요. 미국에서 더맨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다저스하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브루클린 다저스죠. 다저스와 경기를 치르는데 맹타를 휘두르니까 그 당시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가 스탠 뮤지얼의 타석에 들어서는 걸 보고 Here comes the man 그랬대요. 드디어 이 선수가 나오네요. 그때부터 별명이 스탠더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 그것도 상대 팀의 아나운서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MVP를 차지하고요. 1948년도에는 세 번째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선수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상관왕을 아쉽게 놓쳤었어요. 타율이 3할 7푼 6리, 39개의 홈런, 131타점이었는데 홈런이 하나가 부족해서 상관왕이 못 됐거든요. 더 아쉬운 건 뭐냐? 그냥 하나가 부족해 아깝다가 아니라 홈런 하나를 사실 더 쳤었어요. 근데 그 홈런을 친 경기가 우천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
타격 상관왕을 놓쳤던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래도 홈런에 대한 그 재능은 대단했던 게 더블헤더 2경기에서 홈런을 5개 친 적이 있어요. 이때가 1954년도인데 더블헤더 1차전에서 홈런 3개, 2차전에서 홈런 2개. 제가 알기로 지금도 당연히 기록은 남아있죠. 더블헤더 2경기에서 홈런 5개, 안타 5개만 쳐도 오늘 기분 좋다, 나 잘했어라고 얘기할 텐데 홈런 5개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그 당시에는 또 연속 경기에 출장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1957년도에 플레이를 하다가 어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해서 그 당시에 이 선수가 895경기 연속 출장을 하고 있다가 멈춰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 1958년도에 3,000안타를 기록을 하게 돼요. 이제 선수 생활 거의 막판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마치고 그때만 하더라도 선수를 경기하면 비행기 이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거든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새벽 6시에 도착을 했는데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그 기차역에 천여 명이 나와서 스탠뮤즈를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기차역을 가득 메웠다는 또 소식이 일설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때 이 선수가 소속팀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일본으로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엔 우리나라에서도 와요. 일본까지 왔다가 카디널스가 오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스타가 스탠 뮤지어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탠 뮤지어라는 선수가 1958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메이저리그 최초로 400홈런과 3,000안타를 돌파한 최초의 선수가 바로 이 스탠 뮤지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3년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2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 뮤지얼 선수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은퇴하는 시점에 그 아들도 결혼을 일찍 해서 이미 할아버지였다 그래요. 42살에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42살에 할아버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록도 정말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메이저리그 최초죠. 두 포지션에서 1000경기 이상을 뛴 선수가 바로 스탠 뮤지얼이에요. 외야수로서 1896경기를 뛰었고요. 일루수로서도 101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 포지션에서 오랫동안 장수한 선수로 기억이 남을 수 있고요. 이분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배출한 최고의 선수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생활 자체도 너무 모범적이었어요. 스탠 뮤지얼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모범적인 선수. 본인의 아내하고도 정말 세상을 뜰 때까지 흔히 얘기하는 100년회를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흔히 그 미국에서 표현하는 하이스쿨 스위트하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만난 애인과 결혼을 해서 일찍 아이 낳고 꾸준하게 다복한 생활을 또 살기도 했고 실제로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부사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인트루이스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뉴부시 스타디움입니다만은 뉴부시 스타디움에도 스탠 뮤지얼 씨의 동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3살의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생각나요. 이 당시 이분이 세상 떠나기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본인 이후 세인트루이스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는 알버트 푸올스 선수였죠. 그 당시에 알버트 푸올스 선수가 FA 자격을 받고 팀을 떠날지 말지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 선수가 푸올스가 팀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뮤지얼 씨가 푸올스에게 연락을 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 근데 그 고민 딱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틀 뒤에 정말 죄송하지만 자기는 이제 카디널스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젤스와의 10년의 장기 계약. 카디널스가 제시할 수 없는 기간과 돈을 제시를 하면서 푸올스가 결국 떠나게 되죠. 뮤지얼 씨는 물론 큰 실망을 합니다만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푸올스 선수를 제가 원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뒤를 잇는 그런 원팀 플레이어로서 푸올스가 남기를 바랬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 뮤지얼 씨의 좀 마지막 세상을 뜨기 전에 아쉬운 대목이 아니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정말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겼냐면요.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총재죠. 커미셔너, 이 포드 프릭 커미셔너가 메이저리그의 완벽한 기사, 펄펙 나잇이다. 제 개인도 물론 저는 이분 만나본 적도 없고 먼 발치에서 본 적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완벽합니다. 여러분 기사 지금도 그 말 쓰잖아요. 기사도 되게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탠 뮤지라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도 이렇게 사회에 공헌을 해주고 완벽한 이미지의 선수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스탠 뮤지어 선수는 정말 기복이 없는 선수, 좌타자입니다만은 좌우 투수 가리자 공략을 다 잘했고 이분의 기록에 정말 진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630개의 통산 안타를 남겼는데 정확히 홈과 원정의 안타 수가 1,815개씩 정확히 절반이에요. 원정이든 홈이든 늘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이분의 살아온 인생이 바로 이 기록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테드 윌리엄스와 같은 시대에 뛰었던 또 다른 메이저리그 최고의 컨택 히터 퓨어 히터는 스탠 뮤지어 씨를 소개해드렸습니다.